역전세 대란이라.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대차 3법을 강행한 바람에 시장이 요동을 쳤잖아요. 임대 기간이 2년마다 계약을 하던 것을 4년마다 계약을 해라. 그리고 2년에는 계약은 하지 말고 5%만 올려라. 이게 임대차 3법의 핵심 요인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전셋값이 폭등했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예, 장난 아니게 전셋값이 쭉 올라가다가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많이 떨어졌죠. 떨어지다 보니까 워낙 빠르게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예, 나는 전세가 굉장히 비싼데, 예, 집값이 떨어짐으로 해서 전세값이 툭툭 떨어져서 역전세가 일어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 내가 계약한 가격보다가 최근에 계약하는 가격이 싼 거예요. 이게 역전세인데, 이게 말입니다. 한두 집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102만 가구가 될 정도로, 예,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몰려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펑 하고 터지면 이게 결국은, 예, 금융위기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역전세 대란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역전세 대란 말입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없어졌다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0.04%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그러면 시세가 말입니다. 주변 시세보다가 지금 내가 비싸게 있다가 다시 전셋값이 올라가니까 점점 차고 올라가는 거죠. 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역전세 대란에 대한 어떤 우려는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말입니다. 보면 지금 작년 10월 26일에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마이너스 0.92까지 떨어지더니요. 7월 17일에 0.00 이제 0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4주 연속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랐죠. 그죠? 전셋값이 상승을 하니까 역전세에 대한 우려감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더 빨리 올랐습니다. 더 빨리. 지금 서울은 어떻게 생각하면 14주 연속입니다. 지난 5월 29일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01% 오른 이후에 14주 연속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8월 14일 주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완전히 역전세 대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전셋값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송파 제가 있는 곳입니다. 삼성 레미안 전셋값이 전용 105.99제곱미터입니다. 1억이나 올랐습니다. 2023년 4월 말에 7억 5천이었는데, 예, 8월 12일 현재, 예, 8억 5천까지 1억이나 올랐어요. 전셋값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전셋값이 이 정도 오르면요, 과거에 올란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대출해 주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예, 이게 내주기도 굉장히 쉽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역전세 대란의 위기는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역전세 대란의 위기는 넘었는데 집값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집값 오르는 거 보세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13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13주예요. 13주면, 예, 간단하게 따지면 3개월이 넘어섰다는 거죠. 3개월. 그죠? 5월 22일에 0.03%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8월 14일까지 쉽게 말하면 쭉 올랐습니다. 쭉. 근데 문제는 매매값이 0.09까지 갔습니다. 0.09까지. 야, 이거 집값 이제 잘못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이야기 들리죠? 실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고입니다. 대출 총금액도 사상 최고고요.
그럼 돈을 많이 빌린다는 이야기니까 이거 집값 잘못하면 올라가는 신호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수도권도 11주째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 현재 조금 떨어졌긴 해요. 지난주보다. 지난주는 0.09가 올랐는데 이번 주는 0.08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11주 연속 올랐으니까. 이게 뭐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전국 아파트 값도 5주 연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5주 연속.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게 핵심이 됐구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뭐 대세 상승기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 매매 비중을 보면 이거 봐라. 7월에 말입니다. 오늘이 8월 18일입니다. 8월 18일. 그런데 7월에 거래량,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 중에 7월 거래량이 3,213건이에요. 3,213건. 지금 8월 18일이죠. 아주 신고 기간이 10여일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보면 이게 4천이 넘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4천이 넘을 가능성도. 물론 8월은 오히려 좀 적은데요. 7월은 지금 4천이 넘을 가능성이 넘다는 거예요. 역대 평균치가 6,040가구. 예. 월별로 하면 6,040가구가 거래가 되는 것이 역대 평균인데 4,000가구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세요. 작년 10월에 한 달에 거래 건수가 559건인데 지금 말입니다. 6월에 3,849건이죠. 7월에는요. 4,000건을 넘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집값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진짜 집 사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요,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 2월, 거의 3월까지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임장을 하자. 임장을 하자. 예.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그때 임장을 해야 된다. 실제 가격보다가 30에서 40% 떨어졌으면 사는 게 좋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3월 이후에는 임장이라는 말이 쑥 들어갔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뭐 현장 답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입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자가 말입니다. 5% 6%까지 올라가면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감당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경제가 좋은가요? 우리 경제 소비도 수출도 굉장히 어렵고요. 대내외 환경 자체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요즘 집값 너무 많이 올랐고 저는 패닉 바잉의 구매 이런 일도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십시오. 진짜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꼭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꼭 필요한 분들. 나는 무주택자인데 나는 꼭 내 집을 사야 되겠어. 그런 생각이 있다면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요. 가격을 보고 이 정도 가격은 내가 살 수 있다. 이자에 대한 부담도 내가 질 수 있다.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은 사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요. 더 위험한 상황이 저는 닥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모아두는 것이 굉장히 좋다. 저는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말입니다.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가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왜?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지표는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남보다가 싸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을 보시라는 뜻이고요. 요즘은 저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답사는 많이 합니다. 예, 아직까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근데 과연 이 상업용 부동산이 앞으로 계속 버텨낼까요? 최저임금은 어떡하고요? 예, 인건비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원재료 마찬가지거든요. 예, 여기다 월세는 월세대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 지금 상가, 오피스는 지금 잘 안 떨어지는데요. 상가, 오피스, 특히 상가 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거의 매주 제가 현장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상가를요, 예, 통매각이라고 하죠.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는 걸 보면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떤 수익률이 안 나오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니까 상가는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상업용 부동산은 집중해서 시장을 답사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